안녕하세요. 오늘은 변화의 이해와 대응입니다. 경영관점. 제 콘텐츠가 기술적인 부분에 좀 지어져 있는데요. 디지털 아키텍트, 그러니까 디지털을 어떻게 건축을 할 건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요. 궁극적인 지향점은 융합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 가치가 큰 곳으로 가는 것이죠. 개인의 관점에 봐서는 좀 전문성을 키워서 수익이 많은 일자리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큰 변화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쪽으로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에 맞게 오늘은 경영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업의 경영의 관점이 내부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가 외부의 리스크 대응으로 변화하면서 이제는 고객형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잡아야 성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부의 어떤 퍼포먼스죠. 수익을 내는 것, 돈을 버는 것 목적으로 기업들이 운영되어 왔고요. 산업시대죠. 그래서 재무적 성과를 주로 추구했다면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사바녹슬리나 IFRS 등이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요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는 퍼포먼스 데이터에서 레포트, 이해관계자, 그리고 외부의 법 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이 확장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대응할 곳으로 늘어났고요. 회계 관점으로 봐서는 뭐 재무회계, 관리회계, 세무회계로 봤을 때 기업의 퍼포먼스는 관리회계가 많이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세무회계는 오히려 현재도 굉장히 어떤 일자리가 꽤 많죠.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요구하는 법규제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의 법규제 대응 이런 것들에서는 필수적으로 탄탄한 어떤 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는 단순한 일들은 ERP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많은 사람이 회계 쪽 일을 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죠. 그리고 기업의 관심이 수익에 더해서 고객 쪽으로 점점 더 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적 성과는 상대적 중요도가 조금 낮아졌죠. 그래서 내부 수익에서 외부 대응 리스크 그리고 고객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에 가트너가 얘기했던 것인데요. 기업의 성과관리, 그러니까 기업이 수익을 내자라고 했던 그 정점에 있던 어떤 모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트랜잭셔널, 거래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운영을 하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 이렇게 해서 코퍼레이트 퍼포먼스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정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국내 대기업들은 물론 이런 것들 다 도입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어플리케이션들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무, 공급망, CRM, 인사, 그리고 산업계 자체 업종이죠. 그 위에 보시면 균형성과표 BSC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BC, Activity Based Management도 ABC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시도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시면 ERP, SCM, CRM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 데이터 웨어하우스도 많이 도입을 했었죠. 지금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면면이 살아 있고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이런 것들에 덧대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더 추가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이제 넘어왔고요. 인류가.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목화밭이죠. 그리고 상하이 직물공장입니다. 여기에서 조지프 스티글리츠 이분이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이분은 논문에서 일자리 소멸 현상을 영장 전환의 문제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농사를 짓던 분들이 공장의 어떤 기능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간적으로 일자리 소멸 현상이 있어서 대공황이 벌어졌었고요. 그래서 대공황을 분석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은 논문에서는
지금도 비슷하다고 현상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논문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20개, 18개인가의 조건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직물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디에서 일할 건가를 봤더니 일할 곳이 없죠. 로봇이라는 것이 대체를 하고요. 블루컬라를 몰아냈죠. 노동을 대체하고요. 현실은 RPA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 로봇입니다. 이런 것들 이제는 화이트 칼라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가 도입이 많이 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단순 서비스업들은 많이 일자리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로봇이나 RPA도 일자리가 생기긴 하겠지만 어떻든 이런 서비스 시대로의 전환이 인류에게는 굉장히 큰 어떤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죠. 그런데 이분의 논문에서 이제 어떤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부족의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제 부족했던 시대에 산업 시대가 된 것은 이때가 이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향상이 있었고요. 결국은 로봇이나 RPA가 추구하는 것들이 바로 생산성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풍요로워졌죠. 마음은 어떤 빈곤이나 편차가 심할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의외로 냉정하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풍요의 시대가 도래했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서비스는 많이 증가했고 성장 자체는 당연히 둔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수렵 시대는 한 250만 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원시 450만 년 정도로 보는데 어떤 수렵 시대를 250만 년 동안 인류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고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리고 농경 시대가 한 3000년 되나요? 구석기, 신석기 해서 돌독기하고 뭐 어떤 도구가 발달하고 농사를 짓는 것이 한 3000년 정도 유지가 됐고요. 산업 시대가 약 300년 정도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전기기관의 발명 이런 것들은 많이 배우셨죠. 그 산업 시대가 300년. 그리고 정보 시대 혹은 컴퓨터 시대가 한 30년 정도로 봐야죠. 물론 컴퓨터가 출현은 60년대 했지만 1990년 전후로 가정용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컴퓨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30년 정도로 보는 것이 맞고요. 몇백만 년에서 몇천 년, 몇백 년, 몇십 년 만에 기하급수적인 어마어마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 인류가 이제는 그 다음에 어떤 시대를 맞이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모리스 콘티라는 분이 얘기하시는 Incredible Invention of Intuitive AI 직관적인 AI의 믿을 수 없는 발명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거기에서 Augmented Age라고 합니다. 증강시대죠. 드디어 이제 AI 시대가 열린 건데 AI가 모든 인간의 활동 속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이라는 것들을 한번 뒤져보면 일일이 언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증강이 되고 일어나고 있고요. 이것이 AI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디지털 플랫폼 또는 디지털 기술들, 과학 기술이 접목되고 있죠. 증강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 조직이죠. 조직이나 어떤 인간이 소속돼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는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어요. 플랫폼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치를 지불하며 사용하는 기반 혹은 체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국가와 종교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요소가 세 가지죠. 사람이라는 것이 있고요. 기반이 있죠. 그 사이에 뭔가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랫폼은 원래 기차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차 철도라는 인프라가 있고요. 그것을 사람들이 기차 표를 사서 돈을 지불하고 이동하면서 이용을 했죠. 그것이 바로 플랫폼이고요. 그런 것도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이 시대죠. 늘 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전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렇게 도식화해 보면 실제로 이런 응용 프로그램이 개입되어 있고 빅데이터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실물의 이동과 생활,
그리고 거래 처리죠. 돈과 데이터가 쌓이는 이런 것들이 플랫폼의 구조로 볼 수 있고요. 나열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이런 구조 위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랫폼을 조금 구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용자가 경험을 하는 곳, 그 경험이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쌓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고요. 그것이 데이터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AI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능화된 어떤 대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플랫폼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이 영상을 설명드리는 중요 목적이 바로 이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경험, 그리고 모바일 응용, 데이터 지능화를 같이 프로젝트를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클라우드라는 곳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5대양 6대주라는 어떤 거주지에서 이제는 인류는 클라우드라는 생활 거주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기회. 지금은 많은 기회들이 누구에게나 와 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플랫폼화하자,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이제 소설에서 등장해서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플랫폼이 결국 이제 메타버스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이면 평창올림픽에 전 세계 시청자가 4천만 명이었고요. 그런데 북경 롤 대회, 게임 대회죠. 단일 대회에서 시청자가 9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장의 축, 관심의 축은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가 있죠.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작년 초에 하루의 출근자입니다. 출근자의 의미는 게임 속으로 와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팔고 먹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죠.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출근자가 46만 명이었는데 작년 8월에 기업 가치가 3, 4조로 평가되었고 올해 상장을 했죠. 120만 명 정도, 6만 명 정도가 출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기업 가치가 40조를 넘었죠. 노는 것이 아니고 수익을 창출합니다. 유튜버처럼. 그런데 강원도 인구가 154명이고요. 그래서 이미 웬만한 도시 이상의 규모를 가진 소사이어티가 생겼죠.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트래비스 스캇이라는 가수인데요. 포트나이트 20일이라는 게임 속에서 작년에 콘서트를 했죠. 그런데 잠실 운동장을 빌려서 해도 5만 명, 6만 명인데 이 포트나이트 내에서 몇 천만 명이 이 트래비스 스캇의 콘서트를 시청을 했고요. 수익도 어마어마하게 100억 단위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라는 것이 새로 생겨난 것이죠. 1995년에 Being Digital이라는 책에서 니콜라스 네그로폰테라는 분이 MIT 미디어 랩 교수님이었죠. 21세기는 비트가 지배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제 예측이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고요. 이분은 작년에 제가 볼 때 화웨이에 고문으로 계셨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니버스, 원자로 이루어진 유니버스에서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 같은 시니어들이 살아왔던 5대양 6대주, 이런 어떤 물질적인 현실 세계에서 가상세계 증강의 시대에서 메타버스에서 인류가 이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힘의 축이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특이점은 가치의 평가 현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족의 시대에서 풍요 시대로 전환이 되면서 풍요하니까 사실은 가치 팽창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가치 팽창을 경험하고 계시죠. 물론 순식간에 코인이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큰 팽창은 계속 지속되고 어느 순간 인간의 욕망을 다 담을 수 있게 되면 그것도 어떤 시들어해지겠죠. 어떻든 가치 팽창은 누구에게나 굉장한 기회로 다가오고 있고요. 단 워낙 변동폭이 심하니까 리스크도 그만큼 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메타버스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 카페라는 어떤 공간에서 실전 협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COP 활동, Collaborative of Practice, 실전 협업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활동 관리를 하고 학습 세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습 세트가 있고요. 데이터 랩에서는 어떤 만들어진 소스가 오픈 소스로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활동을 하이브리드형으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지역별 프로젝트 활동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카페 보이시죠? 그 서울은 송파에 한 곳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송리단길이고요. 이 뒤쪽이 123층 제1호대입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굉장히 좋고 자유롭고 깔끔하고 한 어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전 협업 팀들이 이제 학교들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최근에는 기업들에서 많이 이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재취업이나 학생이라면 취업을 원하시면 여기 와서 이 회사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하실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을 가지시고 바로 더 좋은 일자리, 더 부유한 삶 이런 것들을 추구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러닝 패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디지털 플랫폼이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내가 어떤 이것저것 이렇게 섭렵을 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찾아갔고요. 여기서 조금 특이하신 걸 보시면 이제 아랫부분에 이제 ERP, CRM, BISM이 있고요. 이것이 이런 플랫폼화되는 쪽에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이 접목이 되고 이것이 이제 AI, 딥러닝이 접목이 되고 이제 이렇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반에서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이 이제 스마트나 바이오 쪽이죠. 그리고 이 중간 단위 플랫폼, 그리고 위쪽은 마켓, 시장이죠. 이런 것들이 전체가 어우러져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통합 또는 융합의 사회적 가치를 같이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들은 아직도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여기에 지우쳐 있지만 같이 이제 참여해서 이런 그림들을 더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닝 패스는 같이 얘기를 하면서 잡아가시고요. 공부를 하시면서 적성에 맞는 것을 발견하셔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적성에 맞는 분야가 찾아지면 마라톤형으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학습을 하셔도 되는 거죠. 단거리식으로 뛰면 안 되고요.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고요. 어느 순간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입을 찾아내시면 여러분은 큰 가치가 생기겠죠. 뭐 돈도 되겠고요. 행복감도 되겠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전문성이 마라톤과 몰입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는 자기가 캡이다, 지존이다 이렇게 되죠. 그 오토노미는 행복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하다라는 느낌들을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가시면 되고요. 좀 성공한 젊은 아이돌 이런 인터뷰를 보면 가끔 내 인생이 굉장히 지금이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토노미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여기서 이번 달에 마무리되는군요. 이런 원가 관리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떤 시나리오 경영을 시도해 본 팀이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ERP 같은 데서 얘기하던 원가를 이제는 실제 데이터를 수집해서 원가를 예측해보고 판단해보고 또는 이상치를 감지해보고 이런 이제 AI나 기계학습을 통해서 자동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흘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가 사실 원하는 것은 의사결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가 외부의 변동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높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는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져서 잘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팀들도 많이 있습니다. 위에 이 팀은 한 명은 이미 취업이 되어 있고요. 이 왼쪽은 이제 강원대학교에서 작년에 6개월 정도 진행했었는데요. 제조 진행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의 진흥 목적으로 했었고요. 네이버에 한 분은 가셨고 한 분은 더존에 가셨고요. 다른 분은 스타트업에 취업 잘 되었습니다. 올 초에는 이런 졸음감지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 라즈베리 파이, 산업용 라즈베리 파이죠. 이걸 통해서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이런 이상 감지를 해서 실제로 보여주죠. 그래서 이것이 MLOps라고 그러죠. DevOps 또는 MLOps라고 그러는데요.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수집되어서 결과치가 보여주는 이런 오토메이션까지를 시도해 보았었고요. 이분에게 연락하시면 저희 프로젝트 카페 실전협업 COP에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기가 어떤 분야에 재미를 느끼거나 좀 전문성을 갖추어 가시는 분이라면 시각을 이제 플랫폼화라는 것을 한번 돌려보실 필요가 있고요. 저희와 같이 해서 플랫폼에 역량을 이제 장착을 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새로운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변화의 이해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드렸고요. 프로젝트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